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전후 독재체제 강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승만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내용과 4.4 개헌,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발췌 개헌과 4.4 개헌은 잘 시험에 나오지 않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발췌 개헌이 이루어진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문제를 그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일단 이 발췌 개헌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 강의 때 민주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4.19, 5.18, 6월 민주항쟁 그리고 통일이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없는 친구들은 그거 보시고요. 그래도 아직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럼 이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선입니다. 대선은 누구 뽑는다 그랬지?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말씀드렸어.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총선입니다. 누구를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1948년에는 50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쵸? 50 총선거 누구를 뽑는다고?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랬지? 그래서 194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의회라 그래가지고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래서 재헌의회 또는 재헌국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재헌국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 원래는 4년인데 걔네들만 특수하게 2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48년 때 1대 총선이 50 총선거고 50년에 2대 총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50 총선거에서 뽑힌 친구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랬죠. 왜? 이 재헌 헌법에 따른다면 이 재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를 택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뽑아요? 국민이 직접 뽑아요? 국회의원이 뽑는다. 그래서 간접선거, 간선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50 총선거에서 뽑힌 친구들이 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한 거야. 자, 근데 이때 대통령 임기는 4년 몇 번 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어요. 2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임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지. 그래서 1948년에 대선이 있을 거고 4년 뒤 52년, 또 4년 뒤 56년, 또 4년 뒤 60년에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재헌 국회만 임기가 2년,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다 임기가 4년이에요. 자, 지금까지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총선거에서 이제 뽑힌 재헌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대 총선이에요. 두 번째 있었던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합니다. 이승만 지지 세력 대거 탈락.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에 대한 실망이 많이 컸나봐요. 국민들이 친일파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농지 개혁도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아쉬웠나 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지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 자, 아까 전에 대통령을 누가 뽑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뽑는다 그랬지. 그런데 이승만 지지 국회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단 말은 2대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있나요? 2대 대선에서? 없죠.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떨어졌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못 뽑잖아. 그래서 이거 방식으로 가다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2대 대통령에서 선거를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자신의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당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친위 세력, 자신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당을 만들게 되니 그 당이 바로 자유당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그리고 자유당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자유당을 창당하고요. 52년에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발췌기원이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 발췌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것을 발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시면 레포트 같은 거 많이 쓰실 건데 여기 부분에서 발췌했다, 저기 부분에서 발췌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을 조금씩 가져왔다. 이거 발췌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발췌기원이라고 하는 건 좀 깊게 들어가면 뭐 대통령 중심제의 무엇과 내각 중심제의 무엇 이거를 조금씩 발췌했다라고 해서 발췌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너무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발췌기원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제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국민이 직접 뽑는 거야. 아까 전에 이 50총선거에서 뽑힌 친구들이 만든 재헌헌법에 따른다면 이 재헌헌법은 대통령을 누가 뽑는다 그랬어? 국회의원들이 뽑는다 그래서 간선제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 간선제를 발췌기원에서 무엇으로 바꿨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승만이 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어요? 당선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50년부터 53년까지는 여러분 무슨 전쟁이 있었던 해예요? 6.25 전쟁이 있었던 해잖아. 6.25 전쟁이 있었던 해잖아. 전쟁 중에는 여러분 장소를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부산이 낙동강 전선이라도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한단 말이야. 지금 지휘관을 바꿔버리면 다 뺏기면 어떡해. 그래서 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이거를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이 이승만의 어떤 그런 반대되는 세력들 같은 경우 이걸 엄청나게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재헌헌법에서 간선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직선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정치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좀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된 것이 바로 발췌개헌이에요. 자, 이 발췌개헌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52년에 있었던 2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 이승만이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승만은 몇 번 대통령이었어요? 1948년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52년에 이승만 대통령 한 번 했고 2번 했습니다. 자, 재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어? 2번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중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그랬었지? 중임 제한을 둔다고 그랬었지? 자, 그러니까 이제 2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개헌을 하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입맛에 맞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자, 그래서 먼저 발췌기원이 52년에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 재헌헌법에 따른다면 대통령 제한 횟수를 뒀기 때문에 이제 2번 나오면 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한 번 이제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자, 이 법을 개정한 것이 바로 54년에 있었던 4.4.5.1 개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4.4.5.1 개헌.
자, 여러분 이 4,4,5입이라고 하는 것은 반올림을 얘기합니다. 반올림. 여러분 그 소수점 아래 그 반올림 그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5 이상이면 올리고 그리고 5 미만이면 버리고 이걸 반올림, 이거를 4,4,5입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여러분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어느 정도 그 과반수 이상이 이 개헌에 찬성한다, 그런 의견을 보여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헌법을 누가 만든다 그랬어? 법을 누가 만든다 그랬어?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4,4,5입 개헌의 주요 내용은 뭐냐? 초대 대통령이 하나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임 제한 철폐.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요. 앞으로는 무한정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바로 4,4,5입 개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선생님 이거를 4,4,5입 개헌이라고 하나요? 그 당시 국회의원 수가 정적 수가 203명이었어. 여기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세요. 406을 3으로 나누면 어이씨, 산수가 16 135 135.3333이 나오네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0.333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36표 이상이 되어야 이 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법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135.3333. 그런데 참 신기하게 135표가 나왔어. 처음에 이거를 계정에 붙였는데 딱 135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35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 통과가 안 돼? 통과가 안 되지. 아까 136표가 나와야 개헌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참 신기한 게 135표가 나와서 부결이 돼요. 개헌이 안 바뀌어.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승만 대통령 쪽에서 아깝잖아요. 한 표 때문에 헌법을 못 바꾸는 거잖아. 근데 어떤 수학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딱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203의 3분의 2는 135.3333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무조건 자연수 1이기 때문에 소수점은 안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136이라고 그랬었죠.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0.3333이라고 하는 것은 5 미만이야. 아까 5 미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반올림에서는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203의 3분의 2는 135다. 따라서 이 135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과가 돼. 네, 여기까지 맞죠? 그래가지고 이 4,4,5입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오, 우리 다 말려버렸어. 자, 그래서 이 4,4,5입 개헌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언제 이제 대선이 있어요? 56년 대선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56년 대선을 좀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자, 자유당,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지만 예전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자, 자유당은 아까 전에 무슨 당과 이어진다고 그랬었지? 이승만 대통령과 이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내냐면 이승만 후보를 냅니다. 부통령은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당시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을 내게 됩니다. 신익희. 그리고 부통령에서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인물이에요.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게 됩니다. 장면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56년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각각 자유당과 민주당이 내더란 말이야. 자, 이 56년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승만이 됐고요.
그리고 부통령에서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오게 되었다. 신익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승만과 가장 좀 비등비등한 그 인기, 지지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돼요. 네,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네, 이승만이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당, 민주당 이외에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자, 무소속으로 나왔었던 대통령 후보였던 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었는데요. 자, 신익희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승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번에도 그냥 이기겠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우리 자유당에서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신익희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 표가 상당수가 조봉암 쪽으로 몰리더란 말이야.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 사건이라는 것을 나중에 계획하게 되고, 이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 드디어 4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빠르죠? 1948년 1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간선제. 자, 2대 대통령 선거 52년 직선제라 그랬어요. 법을 바꿨다 그랬지. 그리고 56년도 직선제. 자,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요. 4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대통령 선거도 똑같이 자유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각각 냅니다. 자, 이 자유당에서는 똑같이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내요. 선생님, 이승만은 왜 계속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4.4.5의 기원에서는 초대 대통령이 한정화요. 이승만이 한정화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정했잖아. 진임장 철판다 그랬잖아. 2번 나올 수 있는 거지 철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온 거예요. 자, 부통령 똑같이 이기부. 자, 민주당은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나와요. 투표에 나옵니다. 선거에 나와요. 부통령 똑같이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옛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19년이잖아. 지금 몇 년이야 벌써? 1960년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 대한제국 때도 있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더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대통령 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유고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대통령을 누가 빨리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긴급한 상황이잖아. 자, 이 대통령 유고시에는 그 역할을 자동적으로 부통령에게 이관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넘어가요. 이거를 유고시,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그 권한이 다음 그 2인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야. 옛날에는 부통령, 지금 국무총리.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승만이 60년에 당선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아. 4년을 다 채울지 안 채울지 몰라. 그러면 그 권한이 자동으로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부통령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그럼 자유당 입장에서는 부통령을 반드시 누구를 당선시켜야 돼? 이계봉을 당선시켜야지. 그래서 이승만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유당이 권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4대 대통령에서 자유당의 목표는 뭐다? 이계봉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래도 민주당 조병욱이 있는데 이 사람 신경 안 써요? 예, 신경 안 씁니다. 왜? 이 조병욱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병이 있었어요. 병을 좀 가지고 있었다가 갑자기 또 사망합니다. 에? 말이 돼요? 신익희도 사망하고 조병욱 사망하다고? 네네네.
쓰리개 심장마비, 조교 박사는 그 무슨 이렇게 심장 질환, 뭐 질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질병이 있다고. 그래서 사망하게 되면서 지금 대통령 후보는 이 사람 딱 돼. 경쟁자가 없어. 그럼 이제 누굴 당선시켜야 된다? 부통령 이기붕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자유당이 아주 무모한 짓을 해요.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 그래서 1960년 3월 15일 날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이 아주 엄청난 짓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광주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칩시다. 그래갖고 이제 전국 그 광주에 있는 그 선거함을 다 열어보니까 150만 표가 다 자유당 찍혀 있어요. 아까 인구가 몇 명이라 했어? 100만 명이라고 했잖아. 근데 150만이 자유당 뽑혔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니 사람 인구보다 어떻게 그 투표함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자유당 찍어 이제 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개표, 이게 그 표를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를 갑자기 그 개표 장소를 전기를 끊어가지고 그래갖고 투표를 바꿔치기 하고 막 깡패 동원해가지고 1번 찍으세요, 자유당 찍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민주주의 교육이 있었으면 이 당시에도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학생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렇다라고 배우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철저히 억압받고 있습니까? 이게 자유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거 독재입니다. 라고 해서 그 당시 그 부산, 그 마산 쪽에서 이제 학생 시위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 마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이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최루탄이 이제 눈에 박혀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좀 이제 좀 은닉하기 위해서 이제 좀 지우기 위해서 이 김주열 시신을 이제 마산 아파트에 버려버렸다고 그래. 근데 이 시신이 나중에 이제 발견이 돼요.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너무 처참하게 발견이 돼. 그래서 이 김주열 시신이 이제 이게 좀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승만 하야 퇴진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고려대 이제 뭐 대학 뭐 교수들도 뭐 시국선언 같은 거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김주열 시신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이것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니 우린 이것은 이승만의 하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 정부가 바로 장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재형 프로젝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21페이지고요. 21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후 독재 체제 강화. 자, 전후 남한의 정치와 경제 부분. 자, 발췌개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뭐로 바꾼다? 직선제로 바꾼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셔. 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에 간선제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는 거야. 자, 그리고 발췌개헌은 우리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서 53년에 끝나거든요.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내 이승만 지지 세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헌헌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한 간선제를 정해놨었는데
그 방식으로는 이승만이 재선 다시 당선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의 임시수도 부산. 왜 임시수도가 부산이야? 6.25 전쟁 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6.25 전쟁 중에는 낙동강 전선, 그래서 부산으로 이게 좀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자유당을 창당하고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니 우린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직선제로 바꿔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 거야. 직선제로 바꾼다고 사람들이 뽑아주나요? 아까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어? 전쟁 중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4.4.5 입견 중요합니다. 대통령 즉임 제한 미적용. 그러니까 2번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제한을 풀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자, 당시 헌법, 재헌헌법에 따르면 이승만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왜?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잖아. 근데 3번째도 나오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개헌 통과 정족수에 한 표가 부족해서 203의 3분의 2,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딱 135표가 나와. 즉, 한 표가 부족해서 개헌안이 부결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니 우린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계속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헌 당시 대통령, 즉 초대 대통령이 하나요. 중임 제한 적용이 미적용되더라. 그래서 이제 3대 대통령 선거를 쳐야 되는데 그 당시 자유당 후보 이승만, 그 민주당 후보 신익희, 무소속 후보 조봉암 이렇게 나왔는데 신익희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 그냥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조봉암이 표를 많이 받아. 그래서 이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을 보도했던 이런 거를 강제 폐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4.19 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자, 배경은 1960년 전 부통령 선거, 즉 4대 대통령 선거야. 죽을 사자를 외우세요. 자,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사망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이제 이승만이 아주 유력해요. 그런데 이승만의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사 대통령 유고시에 이제 부통령이 그 권한 자리를 위임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이기 부분이 좀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들을 했겠죠. 그래서 전 부통령 이승만과 이기웅을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더라. 자, 이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데 마산에서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이 발표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이 버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다. 우린 이것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뭐 재헌헌법 1차 개헌, 2차 개헌 나왔는데 3차 개헌은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양원제로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내각 책임제는 장면 정부 때만 있었던 거야. 장면 정부는 어떤 사건의 결과? 4.19 혁명의 결과 정도로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학생들과 시민들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1960년에 땡땡을 일으켰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대통령을 그만뒀단 말이야.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4.19 혁명이에요, 여러분들. 4.19 혁명. 자, 4.19는 여러분들 딱 나오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의 하야, 이 세 가지만 나와. 그럼 이제 이승만의 하야 나왔지. 허정 과도 정부라고 하는 말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까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었던 그 정부를 얘기합니다. 이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당시 그 장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장관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신 역할을 수행하는 그 말이야.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로 우리가 나누니까 이러한 독재 체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로 가자. 그래서 3차 개헌이 이루어진 거거든. 자, 이 과정에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독재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럼 4.19 혁명과 관련된 거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4.19는 3.15 김주열 이승만의 하야만 기억해두라 그랬어.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한다. 이거 반탁운동이잖아요. 60만세 운동 이거는 순종의 그 장례식을 이용한 운동이라고 그랬었지. 단독정부 수립 반대 많았죠 여러분들. 뭐 좌우합작 운동도 있었고 뭐 제주 4.3 사건도 있었고 남북 협상도 있었고 5.18 민주화운동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5.18 민주화운동.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건 안 배웠다. 5.18인데 이것도 5.18인데 4번. 거기다 5.18 문제네요. 이거 풀어봅시다. 7번. 가민주화운동 당시 제기된 구호로 옳은 것은 자 뒤에 보이는 국민묘지에는 땡땡의 유공자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땡땡 당시 정부와 자유당 아까 이승만 정부와 연결되는 당이라고 그랬었죠. 경찰의 총격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한 희생을 겪으면서도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핵심 키워드네요.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무슨 혁명? 4.19 혁명이 되겠죠. 4.19 혁명. 자 그러면 4.19 혁명과 관련된 거 정답 몇 번일까요? 전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그랬겠죠. 아까 무슨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에서 그런 불법성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겠지. 나머지는 아직 안 배운 내용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이제 끝이 났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전두환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